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요. 제가 하나원을 수료하고 바로 다음날 가전제품을 사러 하이마트에 갔습니다. 평양에 살 때에는 대체로 부모님들이 가전제품을 사오셨기 때문에 가전제품 파는 매장에 가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먹고 살려면 냉장고, TV, 세탁기 정도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하이마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하이마트가 유독 크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들어가자마자 TV 한 20, 30대가 벽면에 쫙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TV마다 다른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떤 TV에서는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TV가 두께도 얇은데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 TV 화면을 통해서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그대로 저한테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TV를 보니까 평양에 살 때 액정 TV가 비싸서 사지 못했었는데 집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한동안 멍하니 TV만 구경하다가 다른 가전제품들도 구경하게 되었는데요. 구경하는 데만 몇 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구경을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평양에서는 미처 몰랐던 가전제품들, 이러한 제품들까지 가전제품에 포함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제품들을 5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인쇄기입니다. 우리는 인쇄기 혹은 프린터라고 하잖아요. 평양에서는 아직 인쇄기라는 말만 씁니다. 인쇄기를 집에 보관하고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가 일하던 직장에 프린터가 있었는데요. 당시 평양의 가정집들에 프린터를 넣고 사용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고 직장에 한두 대 있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직장에 프린터가 없는 곳도 많았어요. 오빠는 직장에 프린터가 있는 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프린터가 있으니 복사할 곳이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 하고는 복사해서 줄 때는 엄청 우쭐해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이과생이어서 그런지 처음 보는 전자제품이 있으면 무척 관심을 갖고 애용하곤 했었거든요. 만약에 오빠가 한국에서는 프린터를 집에다 놓고 아무 때나 복사도 할 수 있고 팩스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북한에서 왜 인쇄기를 가정집에 넣고 쓸 수 없냐? 북한은 사실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집에 인쇄기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복사해서 선전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용 중에는 체제에 반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가정집에 인쇄기가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직장에 있는 사무용 PC나 프린터, 심지어 개인들이 이용하는 노트북,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노트북까지도 출판 검열국과 전파 탐지국의 승인 도장을 받아야지만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은 전자제품들을 보면 뒤에는 이렇게 승인을 해줬다고 하는 딱지가 다 붙어 있어요. 제가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급의 영어 교과서가 3분의 1 정도밖에 배포되지 않았었는데요. 장마당에서 교과서를 사려면 며칠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수업이 시작되고 교과서는 없고 하니까 아빠가 친구한테서 교과서를 빌려다가 밤새 다음날 배울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한자라도 지우고 더 쓴 흔적이 있으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아빠가 밤새 집중해서 그 교과서 내용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매우 선명하게 쓰셨더라고요. 다음날 그걸 받아안고 엄청 감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쇄기가 그때 있었더라면 시간을 엄청 단축하고 아빠가 그렇게까지 밤새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집에 있는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면 애틋했던 옛날의 추억이 함께 떠오르곤 합니다. 두 번째는 커피 머신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카페인 중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두 본연의 맛을 매우 좋아해서 아메리카노를 늘 달궈 삽니다. 처음 커피 맛을 본 건 평양에서였는데요. 친구 집에 가니까 커피를 설탕과 함께 뜨거운 물에 풀어서 주더라고요. 커피의 냄새와 설탕의 달달한 맛이 합쳐져서 거부감 없이 마셨는데 밤새 한 잠을 못 잤습니다. 처음 마셔서 그런지 효과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금은 잠자기 전에 마셔도 엄청 잘 잡니다. 평양에서 마셨던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였는데요.
가루를 뜨거운 물에 풀면 되더라고요. 그때는 원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 있는데 커피 머신을 처음 본 거예요. 캡슐을 넣으니까 바로 커피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매우 신기했지만 자세히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커피 머신을 제대로 자세히 보게 된 건 매장에서였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커피 머신들이 쭉 진열돼 있더라고요. 캡슐을 넣어서 내려먹는 커피도 있고 그냥 원두를 갈아서 내려먹는 커피도 있고 그 원두를 쪼갠 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려 마시는 커피도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커피를 마시고 있거든요.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디자인도 매우 다양하고 커피를 직접 갈아서 내려서 마시는 기계가 있다는 게 그냥 신기했어요. 평양에도 최근에는 카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커피 메뉴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아침에 직접 내려 마시는 아메리카노이거든요. 커피는 쓰지만 그걸 마시는 시간만큼은 정말 달달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 역시 평양에서는 가전제품에 속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평양에서 요리사로 일을 할 때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쿡쿡 쑤시는 곳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자주 안마를 해주곤 했어요. 저도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곤 했는데 보통 엄마가 저를 10분 정도 해주면 저는 2분 정도 엄마를 주물러 드린 것 같아요. 늘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 괜찮다고 하신 게 정말 괜찮아서 그러신 건 아니었겠죠. 그때 막연하게 들었던 생각이 마사지를 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싶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미 판매 중인 상품이더라고요.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크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마를 해주는 로봇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체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체험하는 내내 엄마 생각이 엄청 났습니다. 크기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집들의 거실에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크기였고 최근에는 지인들 집에 가도 안마의자가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는 없지만 지인들 집에 가면 충분히 만족할 만큼 안마의자에 앉아있다 오는데요. 제가 찜질방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찜질방에 바로 안마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찜질방에서 땀을 푹 내고 그 채로 바로 안마의자에 딱 앉으면 몸이 정말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구정이나 추석쯤 되면 안마의자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부모님 효도 선물로 안마의자를 꼭 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기입니다. 북한에서는 진공청소기를 흡진기라고 불렀는데요. 흡진기라는 기계가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로 보게 된 것은 한국에 온 다음이었습니다. 이게 가정집에 24시간 충전되어 있고 아무 때나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북한에서는 집 청소를 할 때 대부분 물걸레질을 사람이 직접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청소기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이마트에 갔던 날 예쁘고 가격이 적당한 청소기로 하나 골라서 사왔습니다. 사오면서도 긴가민가 했어요. 먼지를 빨아들인다? 기계가? 암튼 해보자. 잘 못 빨아들여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말 못하는 기계니까 너무 탓하지도 말자. 이런 생각을 했죠. 집에 와서 시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꽤 대단한 물건이더라고요. 소리가 웽 하더니 안 빨아들이는 것도 없이 돌아가면서 먼지를 다 빨아들이고요. 양말도 빨아들이더라고요. 양말이 쭉쭉쭉 들어가다 기계가 알아서 딱 멈추더라고요. 양말을 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앞부분에 라이트가 있어서 어두운 방도 청소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참 섬세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있고 물걸레 청소기도 있어서 청소가 옛날보다 참 쉬워진 것 같아요. 아직도 북한에서는 집안일은 상당 부분 여자가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머님들의 필요가 대단히 큰데 청소기처럼 실속 있는 물건이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기입니다. 북한에서는 드라이기라는 말보다 건발기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국정원에 있을 때 하루는 조사관분이 드라이기를 사다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니까 그거 드라이기인데 머리 감고 말리는 거야.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신세계에서 산 거니까 꽤 비싼 거야. 오래 써야 된다. 알았지? 하시는 거예요. 드라이기가 뭔지는 대충 아는데
신세계가 뭐지 싶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신기한 세상? 이름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방으로 가져와서 써봤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는 정말 비싼 외화 목욕탕에 가야 드라이기가 비치돼 있었고 친구 따라 두어 번 갔다가 써본 게 전부였습니다. 드라이기가 집에 있다고 해도 전기가 안 와서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2, 3일에 한 번씩 동네 사우나에 있는 한정탕에서 머리를 말리고 오곤 했습니다. 동네 사우나에도 드라이기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말리고 나오면 감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사우나 안에 있는 한증탕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탁탁탁탁 털면서 이렇게 말리곤 했었어요. 여름에는 그나마 날씨가 좋아서 머리를 감으면 알아서 마르니까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제가 한국에 와서 저만의 드라이기를 가지게 되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를 말리면서 속으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내 드라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머리를 말릴 수 있다. 말하면서도 참 소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우픈 건 그때까지 드라이기가 한국에 그렇게 흔한 건 줄 몰랐다는 겁니다. 국정원 조사관분이 저에게만 특별히 사준 건 줄 알았어요. 하나원에 가니까 방마다 하나씩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하나원을 수료할 때는 1인당 하나씩 또 주시는 거예요. 평양에서는 드라이기를 가질 꿈도 못 꿨던 제가 한국에 와서 단번에 2개를 가지게 되었다니 참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머리를 감고 자연스럽게 드라이기를 둡니다. 오히려 머리를 감고 자연적으로 머리를 말리는 게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가전제품이라고는 생각 못했던 가전제품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옷을 빠는 게 아니라 씻어 입는 목적으로 나온 스타일러도 보면 참으로 아이디어가 기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제품들을 집에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도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이마트에 갔을 때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산 브랜드를 단 제품들이 엄청 많고 외국 제품들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북한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서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도 더 많은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나민이었습니다.